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을 좀 설쳤습니다. 새벽에 들려온 뉴스 하나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코 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그 사람을 지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케빈 워시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제 머릿속에는 딱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비상.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내 대출 이자는 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변화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말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과 동시에 미 연준의 수장 자리에 자신의 복심이자 강력한 매파 인사인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미국 연준 의장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뉴스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 대출, 이자, 심지어 여러분 자녀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이끄는 연준이 한국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지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알고 함께 대비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와 연준 의장이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지 아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연준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줄여서 페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듯이 미국에는 연준이 있는 거죠.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돈을 찍어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 무역의 약 80%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석유를 살 때도 달러를 내고 반도체를 팔 때도 달러를 받습니다. 즉 달러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고 전 세계에 풀리는 달러의 양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미 연준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 세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각 나라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각자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아파트 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수도 펌프장입니다. 펌프장 관리인이 수압을 높이면 모든 집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수압을 낮추면 물이 찔끔찔끔 나오겠죠. 여기서 수압이 바로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전 세계에 돈이 풀려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연준이 금리를 높이면 돈줄이 말라서 경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펌프장의 최종 결정권자 즉 수도 펌프장 관리소장이 바로 연준 의장입니다. 그동안은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이 소장 역할을 맡아왔는데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이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연준 의장은 단순히 미국의 한 기관장이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급변하고 각 나라의 경제 정책이 뒤바뀌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자리에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매파 성향의 인물이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케빈 워시라는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했고 월가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경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1970년생인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M&A 전문가로 활약하며 월가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 합류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였고 불과 4년 만인 2006년 만 3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에 파격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그의 지명은 큰 화제였죠. 젊은 나이에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친시장적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연준 이사 재임 시절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최전선에서 마주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수습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오른팔로서 위기 대응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성향입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매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도 마다하지 않는 강경파를 말합니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부르죠. 케빈 워시는 그동안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 연준이 너무 늦게 움직였다. 매우 큰 정책 실수였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죠. 그는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실하게 꺾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연준 의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정책 기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 즉 고금리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케빈 워시 같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연준을 이끌며 물가를 잡아준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묘한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이사회 멤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2019년부터 쿠팡 사회이사를 맡아왔고 상당한 규모의 쿠팡 주식과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친한파 인사가 아니겠냐. 그래도 한국 사정을 좀 봐주지 않겠냐는 순진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가 쿠팡 이사라는 사실이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 정부와 쿠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연준 의장의 판단에 미묘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정책을 결정할 리는 없겠지만 그의 배경과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마냥 우호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젊고 유능하지만 강력한 매파 성향을 가진 인플레이션 파이터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자 한국 대표기업 쿠팡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면모를 가진 그가 앞으로 연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그가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그토록 중요한 이슈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연준 의장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변화가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트럼프 일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동맹국 비동맹국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무역 압박을 가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과는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죠. 그런 트럼프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제48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취임 일성으로 다시 한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일기 때보다 더 독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미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입니다. 관세를 높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감세와 재정 지출은 시중에 돈을 풀어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확실한 내 편의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기존의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일기 때 임명되었지만 사사건건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섰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였겠죠. 그래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강력한 매파 성향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가 연준을 이끌며 고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억눌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와 케빈 워시, 이 두 사람의 조합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처럼 보입니다. 트럼프가 재정 정책으로 엑셀을 밟으면 케빈 워시는 통화 정책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찰떡궁합이 한국 경제에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축소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케빈 워시가 이끄는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강화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개방된 나라는 외국인 자본 이탈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오릅니다. 원유, 곡물 등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본 유출을 막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 부채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속출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소비가 얼어붙으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등장은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장벽에 막혀 수출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케빈 워시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융 불안까지 겹치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만들어낼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관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닥쳐올 위기는 환율 폭등입니다. 케빈 워시가 이끄는 연준이 미국의 고금리 기조를 강화하면 전세계 투자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는 폭발하고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지금 1달러에 1,400원대인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심지어 그 이상으로 치솟는 환율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기고 장바구니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를 것입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자본 유출과 금융 불안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여 흑자부도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등으로 이미 취약해진 제2금융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카드 사태 같은 금융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가계 부채 폭탄입니다. 자본 유출을 막고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 빚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금리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폭락하며 부채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사라진 가게는 지갑을 닫고 내수 경기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수출 부진 심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관세 폭탄에 맞게 되면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부진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 투자 위축, 고용 감소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고 현상에 시달리면서도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그야말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는 튼튼하고 정부와 한국은행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케빈 워시라는 두 거물이 만들어낼 퍼펙트 스톰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파고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닥쳐올 위기를 애써 외면하며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몰고 올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넉넉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부채 관리입니다. 혹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줄여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대출금 상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둘째, 현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최소 3에서 6개월 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안전자산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환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험 분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 위기 시에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입니다. 혹시 특정 자산에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수출 비중이 높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보다는 내수 중심의 우량 기업이나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고용시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여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 전략을 수립하고 원자재 수급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등장은 한국 경제에 시련을 안겨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